시스템, 우리가 참 이야기를 많이 듣죠. 시스템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좀 자동화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반복적으로 저절로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 가지 유형의 문제를 다뤄왔어요. 목표 달성, 위기 대응, 갈등 해소. 내가 이제 이런 어떤 말을 써가면서 세 가지 다이어그램을 여러분에게 설명했고, 전부 다 어떤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좀 생각해 가면서 보다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제 그런 취지였어요. 근데 그 세 가지 유형의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다이어그램들이 어떤 직선적인 모습을 많이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 나무다 그러면은 뭡니까? 야심찬 목표 밑에 어떤 중간 목표들이 쭉 나열이 돼 있고, 또 가지의 경우에는 위기 대응의 문제를 다룰 때에 시작점, 끝점.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서 어떤 그 가지치기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구름도 뭐 이제 왼쪽에 공통의 목표가 있고 맨 오른쪽에 주장의 대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표를 생각하면서 서로 주장을 이렇게 견주어가면서 윈윈 해결책을 찾아보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직선적인 모습인데, 직선적이라는 거는 뭐 반복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냥 그 문제 하나로서 해결이 되면은 또 그 다이어그램 그 어떤 시작과 끝, 목표와 중간 목표 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직선적으로 순서 있게 따라가면은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직선적인 문제보다는 어떤 순환적인 문제, 순환적이라는 것은 반복적이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갈 거냐. 물론 이번에 우리가 배웠던 그 세 가지 다이어그램을 많이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복잡하고 큰 문제, 조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런 형태로 시스템의 문제로 등장을 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어떤 조직이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일을 할 때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죠. 사기가 꺾이고 남 탓하고 또 밥그릇 챙기고 불신, 음모, 부당한 대우, 또 뭐 차가운 사람, 또 어떤 성과에 대한 보상,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 고질적인 문제예요. 반복되고 또 어디서부터 이것을 풀어가야 할지 참 막막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사용했던 화살표, 즉 인과관계 형식으로 어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이런 모습으로도 표현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그리느냐 이야기는 오늘은 뭐 하지 않겠고, 이제 이건 좀 더 어떤 고급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나 여기에 어떤 모습을 살짝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환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순환이라는 것은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그런 거죠. 어떤 불신의 벽이 있어서 밥그릇 챙기는데 뒤지지 않는데, 불신 때문에 서로 밥그릇 챙기기에 열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불신이 더 커진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악순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의 문제는 이런 악순환이 있을 때에 또 시스템 문제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악순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떤 회사의 개발 부서에 있었던 그런 문제점들인데 여기에 이제 한 14가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UDE, Undesirable Effect 그래가지고 14가지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걸 그냥 UD라고 읽습니다. TOC에서 쓰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바라지 않는 결과예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큰 문제점이고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UD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14가지가 있어요. 신규 설계의 검토가 충분하지 않고 또 뭐 요구 납기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고객 요구의 핵심이 명확하지 않고 등등 이런 것들. 어느 것 하나를 보더라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개발 활동이 순조롭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어떻게 풀어야 되냐? 마찬가지다. 고질적인 문제, 반복돼요. 막막해요. 이런 게 시스템의 문제다.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문제들의 특징은 바로 이 악순환이 있다. 업무가 과중하면 고객 서비스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매출이 줄어들고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직률이 증가해. 그러면 또 업무가 과중해. 오버로드가 걸린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들이 있을 때 많은 경우에는 이 남의 탓을 하고 책임 전가하는 것으로 그런 그 후유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케팅 부서는 개발 부서를 탓해. 니들이 개발을 잘못해서 그렇다. 또 개발 부서는 구매 부서를 탓하고 여기서는 생산 부서를 탓하고 여기는 또 마케팅 부서를 탓하고 이런 식으로 책임 전가만이 유일한 탈출구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많은 시간이 또 이런 데에 이제 소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생산성이 떨어지고. 자, 이런 악순환, 이런 것들이 흔히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이 시스템 문제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회사의 그 자료인데 이제 그 회사에서 이런 현상이 있다 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이 부서별 책임 전가가 매우 심한 거예요. R&D, 개발 부서에 있는 사람은 내가 생산기술 인원인지 설계자인지 모르겠다. 영업부에서는 납기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서는 많은 재고가 필요하다. 생산부서를 탓하는 거죠. 예, 또 생산부서에서는 영업은 재고에는 책임이 없고 판매 기회 손실 방어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 자, 전부 다른 부서로 그 원인을 돌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그 부서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인간성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일을 하다 보면 대부분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이렇게만 해주면 나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 상황, 그것을 어느 개인의 탓이라기보다는 그 조직의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시스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조직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지 어느 개인에게만 무엇을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느 한 부서에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시스템 문제는 개인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례는 영국에서 있었던 그런 그 사례인데 한 22살 먹은 어떤 젊은 아가씨가 이런 그 개인적인 고뇌를 겪고 있었어요. 그 이제 여자분한테 어느 한 사람이 이제
다가가서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살 충동을 느끼는 그 분에게 이제 코멘트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충동에서 벗어나고 정말 좀 의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했던 그런 사례인데, 아무튼 이러한 그 상황도 개인의 상황도 고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것도 개인 시스템의 문제다. 자, 그랬을 때 조직이건 개인이건 이렇게 서로 얽혀 있고 복잡하고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어떤 뭐 이론으로 어디 공개되어 있고 뭐 이렇게 된 그런 그 세 가지라기보다는 내가 그동안 여러 가지 그 생각도 하고 실제 이런 인과관계 활용법을 어떤 개인의 문제, 기업의 문제에 적용해서 풀어보려고 했을 때에 이런 세 가지가 있겠구나 하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해둔 겁니다. 하나는 악순환 사슬 중 하나의 고리를 선택해서 그 인과관계를 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가정에 도전하는 방법인데 악순환의 고리가 그러면 뭐냐? 왜 악순환이 생기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먼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지금 원인 결과 뒤바뀜이 있어요. 원인 결과를 뒤바꿔서 생각하면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사실은 결과입니다. 집에서 연기가 났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원인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 집에 불이 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연기 난 것 때문에 불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건 틀린 말이죠. 연기가 난 것을 보고 불이 난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연기가 난 것은 어떤 그런 불이 난 것의 원인이 아니라 불이 난 것이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뒤집어졌는데, 그러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것을 뒤집어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인과관계에 대한 개념이 약하면은 순간적으로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봄이 오면 얼음이 녹습니까?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옵니까? 근데 무심코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온다, 이렇게 뭐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거죠. 봄이 오면 얼음이 녹는 거예요. 자,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개념이 약할 때에 이런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 순환 논리가 발생하는데, 자, 여기서도 순환 논리라는 것은 결과를 원인으로 생각했을 때 논리가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해결의 진전이 없다는 뜻이죠. 팀이 진 이유가 뭐냐 했을 때에 그것은 선수들이 열심히 뛰지 않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수들이 왜 열심히 뛰지 않았어요? 해서 그 원인을 물어보니까 보면 몰라, 팀이 졌잖아. 팀이 지니까 열심히 뛰지 않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팀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이 결과만 갖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열심히 뛰지 않은 이유를, 다른 어떤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서 발생한 결과를 그 원인으로 이렇게 붙여놓으면 더 이상 해결책을 찾는 진전이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결과를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이런 악순환을 탈피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만약에 사람이 불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교류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예의를 지키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불쾌해지고 나도 더 불쾌해져서 더욱더 이런 악순환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원인이 뭘까요? 그 사람이 불친절하다는 어떤 상황, 상태, 그걸 원인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은 정말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내가 액션을, 행동을 이렇게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원인으로 놓고 행동을 내가 결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을 원인으로 놓는다는 이야기는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아까 말한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거고 뭐 그런 것하고 일맥상통하고 그것은 악순환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이런 그 개선이 될 여지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원인으로 가진다 그 이야기는 사실은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한다는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이제 그것을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보면은 결과를 원인으로 생각한다.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악순환인데 이걸 선순환으로 바꿔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이제 내가 이런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원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도적으로 액션을 취해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악순환을 벗어나는 길이에요. 이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나의 가정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지금 남을 탓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환경을 탓하는 것이었어요. 그러지 말고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 사람이 불친절하더라도 내가 액션을 취하는 걸 주도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고리를 끊고 내가 여기서 행동을 먼저 취하는 거. 행동이 원인이 되도록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행동이 원인이 되도록 내 생각을 바꾼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인과관계로 말하면 내 가정을 바꾼다는 이야기, 내 가정에 도전한다는 이야기. 내가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가정에 도전하면은 행동을 바꾸지 않고도 어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행동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도 내 행동이 바뀌어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내 행동을 주도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내 가정, 내 생각, 내 마음의 변화를 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절로 내가 이 행동을 주도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이 악순환을 벗어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배운 인과관계, 또 가정 뭐 이런 것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결시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생각이 굉장히 말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순간적인 어떤 정신훈련이나 충동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나의 근본적인 두뇌가 바뀌어서 나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인 사고의 하나의 가치고 뭐 효과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악순환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정리하면은 원인과 결과를 확인해보고 남을 탓하기보다 나의 가정을 살펴서 내가 주도적으로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한다. 그래서 원인을 상황에서 찾지 않고 나의 활동 노력에서 찾고 이제 그 말이 즐거우면 웃는다보다 웃으면 즐거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노력 없는 결과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좀 많이 생각하고 좀 숙달되어 있는 사람은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이 보다 더 쉽게 이해가 되고 더 공감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나의 행동의 변화에까지 가져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악순환의 고리를 풀어가는 그러한 어떤 방법은, 그러한 접근법은 이 기업의 문제를 풀어갈 때도 해결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은 한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어느 기업, 뭐 이런 것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장의 생산 부분의 문제를 분석을 해봤더니, 아무튼 이런 자원의 활용과 고객의 대응의 관점에서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개념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인데, 이제 좀 이러한 영역에서는 사실 이런 어떤 메소돌로지를 동원을 해서 여기에 있는 가정을 도전을 했어요. 일일 생산 지시를 고정시킬 수 없다고 직원들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은 일일 생산 지시를 고정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어떤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그래서 그 성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가 어느 부분 풀어진 것을 내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나 이런 조직의 문제나 기업의 문제나 하나의 그 개념으로는 같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경험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바라는 최종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 계획을 세운다.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목표나무하고 이제 유사한 개념입니다. 자, 그 목표나무란 말 대신에 여기에서는 중간 목표나무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거의 같습니다. 뭐 IOMAP, Intermediate Objective에서 IOMAP이라는 말을 쓰는데, 또 어떤 사람은 골트리라는 말을 써요. 근데 우리는 목표나무라고 생각해도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최종 목표를 여기 놔두고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애를 이제 찾는데, 여기서는 장애라기보다는 어떤 결정적인 성공 요소, 성공 요인을 중심으로 어떤 필요 조건을 찾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그 장애와 중간 목표하고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으로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이런 목표가 어떤 시스템의 최종 목표 또는 그 시스템 문제를 해결된 상황,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간단한 예제를 하나 보이겠습니다. 뭐 이 자료는 어느 기업의 자료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배포는 하지 않았어요. 네, 아까 말했던 그 우디, 언데자르 이펙트들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건 영업 부분의 우디들이에요. 근데 이 회사의 이런 문제점들이 영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술 부문 7개나 있어요. 우디 하나하나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근데 또 생산 부분에도 있어요. 이렇게. 또 품질 부분에도 있고, 또 서비스 부분, 또 재무 부분. 전부 몇 개일까? 35개, 36개. 이러한 우디들이 있을 때 이게 고질적이면서도 어느 하나만 해결을 한다고 해서 이 시스템 문제가 해결될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나가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런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렸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그리는 그런 방법은 오늘 설명이 되지 않고, 또 이거를 배우려면은 좀 이제 어떤 고급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런 다이어그램을 이제 그려 가지고 이것을 보면서, 이게 지금 어떤 현재 상황을 이렇게 인과관계로 묘사해 주는 다이어그램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디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얽혀 있고 문제들이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참조해 가지고 아까 말한 IOMAP, 골트리 또는 목표나무 그 비슷한 것을 내가 그렸어요. 이렇게.
지금 이거는 개략적으로 그 모습만 보여주는 건데 최종 목표를 자금 유동성 향상으로 두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중간 목표들이 달성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이거를 달성하려면 이 비즈니스 프로젝트의 리드타임을 단축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개발한다. 여기서는 이제 구름을 활용하는 건데 3클라우드 메서드라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아무튼 또 이 자세한 내용보다는 간략하게 그 모습만 한번 보이겠습니다. 아까 보였던 그 조직의 문제에서 이렇게 이제 인과관계로 엮어져 있는 그런 문제. 근데 여기에서는 여기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어떤 핵심 문제로 파악이 됐습니다. 뭐 됐다고 해도 되고 아무튼 이게 핵심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면은 이런 문제들이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왜?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이것 때문에 또 이게 발생하고 그랬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이런 부분들의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방법은 이런 핵심 문제를 잘 찾아가지고 이 부분부터 해결해 나가자.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을 말하죠. 자,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이제 클라우드를 쓰는데 그걸 이제 3클라우드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내가 이야기했던 우디, undesirable effect 그거 하나하나마다 이것을 클라우드로 구름으로 다이어그램을 그려요. 그러니까 우디 하나마다 구름을 하나씩 그려요. 그래가지고 그 구름을 이용해서 이 핵심 문제를 찾는데 이제 그 구름, 이 핵심 갈등 구름이라는 것을 다시 그려서 이제 그 핵심 문제를 찾는데 과정을 내가 살짝 한번 보이겠습니다. 자, 우디 리스트에서 그 우디가 여러 개가 있어요.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세 개를 추려서 그 선택된 세 개 각각의 우디에 대해서 구름을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세 개의 구름을 가지고 이 핵심 갈등 구름을 그리고 이제 이것에서 해결책, 갈등을 해소하는 해결책을 찾으면 그게 핵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과정은 상당히 또 조금 그 절차가 필요한 과정인데 그냥 사례로만 한번 보이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설비의 보수 상태와 조율 상태를 제도하기 어렵다는 그 우디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우디를 이러한 구름으로 변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을 특히 우디 클라우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디를 클라우드로 변환을 시키는 거. 이제 이거는 또 약간의 그 테크닉이 필요한데 이제 아무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시다. 오늘 그 방법까지는 또 이야기를 하지 못하겠는데 자, 그래서 이 우디를 가지고 이렇게 클라우드를 그려요. 지금 이건 6번 우디를 클라우드로 그린 거고 또 이거는 8번 우디를 또 클라우드로 그렸어요. 그러면 이제 3개의 클라우드가 나왔어요. 구름이. 그럼 이 3개의 구름을 합쳐요. 하나로. 그래서 여기에 있는 3가지의 말이 있는데 이것의 세 말을 좀 통합해가지고 하나로 뭉쳐가지고 하나의 말로 여기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3개의 구름의 뒤쪽에 있는 그 적혀 있는 그 글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하나는 설비 보수 유지에 시간을 투자한다. 또 하나는 공구 땜질에 시간을 할애한다. 또 하나는 생산율을 낮게 유지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설비 보수 유지를 하는데 시간을 보내고 공구 땜질에 시간을 또 할애하고 생산량은 늘리지 않는다. 생산율을 낮게 유지한다. 그 이야기는 생산만 하지 않고 다른 설비 보수나 유지, 공구 땜질 같은 것도 하면서 생산량을 크게 늘리지 않는다. 뭐 이런 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3가지 말은 생산량을 늘리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도 이 3가지를 포함하는 이 하나의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개의 클라우드, 구름에서 나오는 이 각각의 말들을, 각각에 적혀 있는 글들을 이제 하나의 말로 변환을 시키면은 이제 노란색의 구름이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핵심 갈등 구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배웠던 구름이죠. 그러면은 생산량을 늘리지 않는다와 생산량을 늘린다의 어떤 대립, 갈등, 이것이 그 공장,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디의 근본적인 문제였다 이 말. 그럼 이 갈등을 해소하면은 그 공장의 핵심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 3클라우드 메서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핵심 갈등 구름에서 고객의 핵심 문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핵심 문제를 해결을 하면은 그 시스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게 세 번째 방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렸던 핵심 갈등 구름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핵심 문제가 이제 이렇게 확인이 돼요. 품질 보증을 잘 하려고 노력하지만 생산량을 맞추기 위해 땜질식으로 정비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생산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했다. 마치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병원에 가서 자기가 앓고 있는 병을 정확하게 진단받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앓고 있는 어떤 병의 증상이고 그게 우디예요. 그러면 그 우디를 보면서 증상을 보면서 내 병이 무엇인지 그 진찰을 받아서 그 병명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핵심 문제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야 내 몸에 있는 내가 앓고 있는 모든 증상들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재발 안 하고 반복 재현되지 않고 고질적인 그런 건강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우리는 똑같이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방법.